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과학의 매력에 빠진 우리 시대의 자유인 유시민이 들려주는 과학 인문학 이야기.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글 씻는 순서 1.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2. 나는 무엇인가? 3.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4.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5.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6. 우주의 언어가 천재들의 노래인가? 1. 그럴 법한 이야기와 확실한 진리. 진화와 정신에 관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다. 그런데 그 기계가 자신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생각하고 고민한다. 인문학의 어려움은 여기서 비롯됐다.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니 잘 되기가 어렵다. 과학이 제공하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일부밖에 보지 못한다. 과학의 토대 위에 서야 인문학이 온전해진다.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의 이론을 활용하면 인간과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나는 뇌다. 이것은 사실을 기술한 과학의 문장이 아니라 자아의 거처를 드러내는 문학적 표현이다. 과학의 질문은 인문학의 질문에 선행한다. 인문학은 과학의 토대를 갖추어야 온전해진다. 과학은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며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실체를 마주하는 방법이다. 뇌는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이다. 다른 동물의 뇌가 생존을 위해 조합한 기계임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뇌도 그렇다고 해야 앞뒤가 맞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자아에 영향을 준다. 뇌는 학습하는 기계다. 하드웨어인 뉴런과 소프트웨어인 시냅스 연결망으로 매 순간 방대한 데이터를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한다. 인간의 뇌는 어떤 면에서 기계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관리해도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진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는 세 요소를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자신을 무한정 믿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뇌 폐질의 신경세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자아는 단단하지 않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땅 위에서 해일과 폭풍을 맞으며 서 있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퇴락해 사라질 운명이다. 자유의지는 그런 곳에 기거한다. 있다고 말하기에는 약하고 없다고 하기에는 귀하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화가 나지 못하겠다. 뇌 과학을 조금 알고 나니 나를 포함해 어떠한 인간도 무한 신뢰하거나 무한 불신하지 않게 되었다.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내용은 유전자 선택론이다. 생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의 단위를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로 보는 이론이다. 모든 동식물의 유전자는 동일한 생물학 언어로 씌어 있다. 모든 생물의 DNA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씌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유전학의 증거다. 4가지 알파벳으로 씌어 있다는
유전자는 무엇인가? 유전자는 오래 존속하는 염색체의 한 조각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문학적 표현이다. 유전자는 의식이 없다. 불변 상태로 자신을 유지하면서 되도록 많은 생존 기계의 몸에 퍼져나갈 뿐이다. 그것이 유일한 존재 목적이다. 이기적이란 말은 그런 뜻이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인문학이 준 이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생물학을 들여다보고서야 뻔한 대답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음을 알았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 삶의 의미는 각자 만들어야 한다.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어떤 의미로 내 삶을 채울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질문이다.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생물학자는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자연 선택이 동물 사회와 동물의 사회성 행동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설명한다. 인간도 동물이므로 같은 분석 도구로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성 행동을 연구할 수 있다. 인류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다면 우리 종은 신이 아니라 유전적 우연과 환경적 필연의 산물이다. 지난 세기 과학 탐구의 철학적 유산인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물리학 없는 천문학이나 화학 없는 생물학일 것이다. 유전자의 생존 기계는 성장해서 짝을 찾아 자손을 낳고 죽으라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모든 생존 기계는 이기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종의 다른 개체나 다른 종의 개체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공감, 협력, 거래, 공존의 무대이기도 하다. 유전자는 친족 이타주의를 설계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를 복제할 뿐이다. 대부분의 동물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헌신하도록 진화한 것은 자식을 잘 돌보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의 번식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화학은 어떤 학문인가?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화학은 천연의 반대말이 아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든 사람이 만들었든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화학의 연구 대상이다. 화학을 모르면 물질과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 화학자들은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원소의 성격을 파악해 행동 방식이 비슷한 원소를 그룹으로 묶었다. 그게 주기율표다. 주기율표의 가로를 주기라고 하며 세로를 조기라고 한다. 첫 번째 가로는 전자껍질이 1개, 두 번째 가로는 전자껍질이 2개, 세 번째 가로는 전자껍질이 3개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세로는 최외곽 전자껍질의 전자가 하나, 두 번째 세로는 최외곽 전자껍질의 전자가 2개, 3열은 최외곽 전자껍질에 전자가 3개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는 중성이다. 양전하를 띤 양성자와 음전하를 띤 전자의 수가 같다. 지구에서는 전자가 모든 일을 한다. 전자는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 전자는 입자이고 파동이다. 전자는 최외곽 전자껍질을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다양한 분자와 이온 화합물을 만든다. 그 분자와 화합물들이 결합해 자기를 복제하는 유기 분자를 형성했다. 단순했던 최초의 생명체는 자연선택이라는 필연과 유전이라는 우연을 통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 탄소는 왜 생명의 중심이 되었을까?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다. 주기율표 왼쪽 오른쪽 치우치지 않았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DNA처럼 안정적인 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탄소는 그런 분자를 만들기에 딱 좋다.
슬릿 A를 지나는 상태와 슬릿 B를 지나는 상태가 하나의 양자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한다. 전자는 두 슬릿 가운데 하나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의 상태를 알 수 없고 측정하며 중첩 상태가 깨진다. 하이젠베르크는 행렬 역학으로, 슈르딩거는 파동 방정식으로 전자의 운동을 서술하는 데 성공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는 속도와 스케일이 다르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무관한 것들이 하나로 얽힌다. 움직이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은 느려진다. 가속에 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낸다. 빅뱅 직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 수소와 헬륨이 되었다. 별은 수백만 년 동안 수소를 융합해 헬륨을 생산하다가 수소가 소진되어 온도가 내려가자 중심부를 향해 수축했다. 그로 인해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자 헬륨 핵을 융합해 탄소를 제조했다. 헬륨이 소진된 뒤 중력으로 더 수축했고 더 높은 온도에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을 융합했다. 나트륨, 마그네슘, 네온, 황, 실리콘이 차례로 생겼다. 마지막 생산물은 양성자 26개와 중성자 30개를 가진 원자번호 26번 철이었다. 별은 남은 원자핵을 모두 태워 철을 합성하고 폭발해 스타의 일생을 마감했다. 태양은 젊은 별이다. 빅뱅 이후 95년도 더 지나서 태어났다. 태양이 보내는 온기 덕에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되었다. 태양은 45억 년을 살았고 그보다 조금 더 긴 생애를 두고 있다. 지구는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가 뜨거워졌지만 핵 융합을 할 만큼은 아니었다. 형성 초기에 큰 행성과 부딪혀 충격으로 23.5도 기울어져 사계절이 생겼고 떨어져 나간 물질은 달이 되었다. 수억 년 동안 유성 비가 내리고 그쳐 최초의 생명이 출현했고 그 이후 35억 년이 지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다. 6.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수학은 어떤 학문인가? 힐베르트에 따르면 기호와 논리로 하는 천재들의 지적 유희이고 갈릴레이에 따르면 물리적 실제를 서술하는 우주의 언어이다. 물리적 실제를 서술하는 데 사용하는 하찮은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진정한 수학의 일부이다. 진정한 수학자는 현실과 무관하게 수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물리적 실제를 서술하는 데 유용한 수학적 도구를 필요한 방식으로 가져다 쓴다. 후기, 바보를 겨우 면한 자의 무모한 도전. 과학 공부를 시작하려는 문과 독자에게 권한다. 중요한 건 바보를 면하겠다는 결심이다. 파인만의 거만한 바보는 자신이 바보인 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바보여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살고 죽는 것도 하나의 인생이다. 그러나 자신이 바보였음을 알고 바보를 면하는 게 바보인 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다.